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들어오길 벼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난 후 저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시집 오지 않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셨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사셨을까 싶네요. 그리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런 게 시집살이구나 라고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아주 뼈저리게 체감하게 된 거예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조금씩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이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제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결혼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제 손으로 지옥문을 열고 말았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홀시어머니예요. 홀시어머니가 무슨 죄도 아니고 그게 무슨 걸림돌이 되겠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홀시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처럼 그러시진 않겠지만요.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본인 아들은 정말 대단한 남자고 그런 사람하고 결혼한 저는 어떻게 한들 한없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혼전 임신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 때문에 쉽게 파혼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그것을 약점 잡아서 더 그러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임신까지 했는데 본인 아들하고 결혼 안 하면 어찌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결혼 날짜를 당신이 원하는 날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결혼 당사자인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결혼 날짜를 통보하셨어요. 저는 임신을 하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치르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찍 하는 걸 한사코 반대하셨고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저의 결혼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은 완전히 무시하시고 시어머니는 아주 막무가내셨어요. 대체 왜 그러시는지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얼굴 붉히며 하기 싫었기에 그냥 맞춰드리자 했던 게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임신 6개월째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배가 조금 더 나온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니 제가 입고 싶던 웨딩드레스는 꿈도 못 꾸고 펑퍼짐한 드레스를 입어야 했어요. 조금 더 일찍 결혼식을 치렀더라면 더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어요. 그뿐 아니라 저의 결혼 준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지 않으신 게 없을 정도로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했어요. 예식장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웨딩드레스, 그리고 신혼여행지, 심지어는 저희 신혼집까지 시어머니가 간섭하지 않았던 게 없을 정도예요. 그때는 사랑하는 아들 결혼시키는 거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껏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일인데 서로 좋게 생각하자 해서 최대한 시어머니 뜻을 맞춰드린 건데 시어머니는 어쩌면 이때부터 저와 저희 친정집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순종적으로 하니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어떤 요구를 하면 저와 저희 친정집이 그렇게 맞춰주니 이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인지 한 번, 두 번 본인 뜻에 맞춰주니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더 정도가 심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저를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며느리로 마음에 안 들었으니 그렇게 사사건건 제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 뜻대로만 하셨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결혼 전 예비 시댁에 인사 갔을 때는 저에게 참 잘해주셨거든요. 인사 가기 전에 남편 통해서 제가 혹시 못 먹는 음식이 있는지 물어보셨고요. 식사를 하는 내내 제가 혹시나 불편하지는 않는지 물어보셨고 편하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설거지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남의 집 귀한 딸이 여기서 설거지 하는 거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거냐고 하지 말라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시던 시어머니가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고 가는 무렵부터는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셨고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느리 들어오기만을 벼르고 계셨던 사람처럼 저에게 다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 엄마는 시집살이 안 시킬 거라고 하더군요. 왜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심하게 당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모진 시집살이를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 집을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용서를 구했고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다시 들어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 본인은 좋은 시어머니가 될 거라고 며느리한테 절대 시집살이는 안 시킬 거라고 입버릇처럼 그러셨다더군요. 웬걸요.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당하셨던 시집살이를 저한테 대물림하고 계셨던 거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는 그때 일에 분풀이하는 심정으로 저에게 모지게 대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설마설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을 곱씹어보니 대물림하고 있는 게 맞더군요. 저희 신혼집은 서울이었고 시댁은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전화를 자주 하라고 하셨어요. 전화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3일에 한 번씩은 했고요. 결혼 후에 더 자주 하기를 원하셔서 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씩은 꼭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도 부족했던 거였어요. 매일매일 전화하라고 하신 거죠. 시어머니는 마치 한 집에 같이 사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 싶으면 먼저 전화하시고서는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집 며느리는 매일매일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식사는 잘 하셨는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서 제가 다른 집 며느리처럼 행동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당연히 화가 나서 미치겠더군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드시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본인 화가 다 풀리실 때까지 이 소리 저 소리 해서 저를 괴롭히셨어요.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고 분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나서야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시어머니는 전화로는 성이 차지 않으셨는지 이번에는 집에 자주 찾아오라고 저를 들들볶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홀몸도 아니고 임신한 상태인데 자주 찾아뵙는 건 무리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기분 상해하시지 않게 저는 최대한 좋게 말씀드린다고 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배가 불러서 좀 힘들어요. 가까운 거리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주는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어디서 말대꾸를 하느냐고 하시면서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우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냥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이해해달라고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우리 귀한 아들을 장가 보낸 게 아니라고 계속 우시는데 저는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혼났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계속 우시니 일단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아범이랑 상의해서 날짜를 맞춰보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울음을 뚝 그치셨어요. 꼭 어린이들이 뭐 사주라고 징징거릴 때 사준다 하면 울음을 뚝 그치듯이 거짓으로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도 속상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 혼자 삭히고 넘기기로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기세등등해지셨어요. 결혼 후 처음 맞는 설날이었어요.
저희 친정에서 시댁에 선식 선물 세트를 드리라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갖다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대뜸 화를 내시며 아니 이런 걸 누구 보고 먹으라고 보냈다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방부제 잔뜩 들어있는 걸 누가 먹는다고 가져왔느냐며 저희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하셨어요. 너희 친정은 이런 선물을 왜 보내는 거니? 우린 이런 거 안 먹으니 니들이나 갖다 먹어라 하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서 보낸 선물을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그걸 본 신랑이 보다 못해서 처가에서 생각고 보냈으니 그냥 드시라고 한마디 했더니 시어머니는 말겠고 했다고 화를 버럭 내셨어요. 그리고 당장 너희 집에 가라고 저희를 내쫓으셨죠.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너무 어이없고 화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신랑한테 다 쏟아냈어요. 저의 그런 행동에 신랑은 당황했는지 미안하다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다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첫애 낳을 때까지 거의 3개월을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저를 부르는 호칭은 항상 야, 너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애미야라고 부르더군요. 며느리를 그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욕하는 걸 알긴 아나 보더군요. 그런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이 모든 게 아기를 낳을 때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아기를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낳았어요. 12시간 진통하다 골반에 아기가 걸려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랜 진통으로 고생하다 수술을 했고 아기를 무사히 낳았습니다. 남편이 애 낳았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는 설 이후로 3개월 만에 처음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술했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찌나 서러운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야, 넌 운동을 얼마나 안 했길래 발재고 애를 낳냐? 다른 사람들은 잘 만났던데 대체 너는 왜 그러니? 하시는데 너무 서럽고 제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더군요. 운동 많이 했는데 상황이 그랬다고 설명하고 있는 제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때 친정엄마는 밖에 전화 받으러 나가셔서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울자 시어머니는 별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어쨌다고 우느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또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는 잘 만났더라. 자연분만이 얼마나 아기한테 좋은데 너는 그 쉬운 것도 못하고 그러게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너는 어디서 만나도 저런 애를 만났냐? 이러는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애를 낳고 진이 다 빠져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분에 받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일으켜 세워주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깔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정말 소름이 끼치는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저와 단둘이 할 말 있으니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두말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어쨌길래요? 저도 자연분만 하려고 노력했는데 상황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 싫으면 오지 않으면 되지 왜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 그동안은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야, 얘 봐라. 안 되겠네.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그래 못 참으면 네가 뭐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래? 시어머니한테 어떤 며느리가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더냐? 다른 집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너같이 안 해. 야라뇨. 무식하게 며느리한테 야라고 누가 그래요? 그리고 다른 집 며느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집 시어머니는 어머니처럼 하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는데요? 그런 며느리가 있으면 데리고 오셔서 같이 사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야기하시는 며느리는 누군데요?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집 며느리냐고요? 라고 미친 사람처럼 쏟아냈어요. 얘가 정말 못쓰겠네. 애 낳은 게 무슨 유세냐? 잘난 것도 없는 것이 꼭 못 배운 티를 내요. 내 아들하고 결혼시켜주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네가 우리 착한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는 몰라도 난 너 마음에 안 든다. 너가 엄마 어디냐? 이러는 겁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병실 밖에서 전화를 받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전화를 끊고 병실로 오신 거였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시어머니가 어디까지 하나 가만히 두고 보고 있었대요.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얘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손자를 낳아준 며느리한테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사부인은 얘가 저한테 한 말을 안 들어봐서 그러시나 본데요. 아니요. 저 처음부터 다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그러는지 잘 아시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사부인이 먼저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은데요. 어머머 기가 막혀. 정말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얘가 누구 닮아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알겠네요.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자 엄마는 저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셨어요. 그럼 사부인은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몰상식 하시나요? 라고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지지 않고 받아쳤어요. 그 말을 듣더니 시어머니는 열이 받았나 보더군요. 이게 좋게 하려고 했더니? 라고 하며 제 분을 못 이겨 저희 엄마한테 달려들었어요. 저희 엄마 체구는 작지만 힘이 엄청나게 세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힘이 장사셨는데 엄마가 외할아버지를 닮은 거죠. 저희 엄마 겉모습만 보고 우습게 알고 덤빈 거였어요. 그러다 큰 코 다친 거죠. 엄마는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살짝 피하고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머리채를 잡힌 시어머니는 나달라고 아파 죽는다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들은 남편이 병실로 들어와서 말리기 전까지 엄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놔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비명소리가 어찌나 큰지 병원 간호사는 물론 병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구경하고 난리가 아니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보고 말았던 엄마는 저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혼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하게 이혼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매달 아이 양육비를 주기로 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모든 게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이혼하는데 지저분하게 소송까지 갔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먼저 지쳐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대물림되는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